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근데 그냥 AI가 아니라 이걸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과연 풍요의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퇴보의 시대가 올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예측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가 2030년까지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가 닥치고 있다는 거죠. 머스크는 이 변화를 그냥 변화라고 안 해요. 초음 속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진짜 무서운 비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쓰나미가 우리 해안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점점 아주 극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아졌냐? 이 분야 전문가들, 그러니까 소위 샌프란시스코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놓은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6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때 인간 수준의 지능, AGI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딱 4년만 더 지나면 2030년에는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똑똑한 초지능 ASI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정말 숨가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그 성장 속도입니다. 많은 업계 내부자들은 AI의 능력이요, 매달도 아니고 매년 최소 10배씩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10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 미래 A는 바로 풍요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쓰나미가 모든 걸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상도 못할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AI 덕분에 일은 선택이 되고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해요. 유토피아죠. 반면 다른 쪽에서는요. 아니, AI 때문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불평등은 극에 달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완전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예요.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낙관론자들이 말하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보편적 기본소득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AI랑 로봇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리고 싸게 만들어내니까요. 그럼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래서 모두가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된다. 이걸 머스크는 보편적 고소득 UHI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세상. AI가 질병을 정복하고 전 세계의 가난 문제를 해결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안일을 다 해주고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거의 공짜나 다름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런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어두운 미래 B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AI 분야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장 존경받는 개척자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예를 들어 챗 GPT의 라이벌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엔스로픽의 CEO 바리오 아모데이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1년에서 5년 안에 AI 때문에 실업률이 10에서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막 사회에 나온 초급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거죠. 이거 정말 무서운 예측입니다.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튼 교수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AI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의 삶은 더 나빠질 거다. 이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더 벌릴 뿐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결국 AI라는 엄청난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이의 격차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어질 거라는 두려움인 거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니,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일자리 뺏는다고 했지만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잖아. 근데 이번엔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과거의 기계는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일로 옮겨갔죠. 근데 이번엔 AI가 바로 그 지적 노동, 인간의 머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엔 일자리 문제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집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실존을 위협하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AI가 우리보다 똑똑해졌을 때 과연 우리가 계속 통제권을 쥘 수 있을까? 이 질문 정말 오싹하지 않나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들이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덜 똑똑한 존재가 더 똑똑한 존재를 통제하는 게 가능할까? 그는 가능하다? 아기가 엄마를 조종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류가 아기가 되고 초지능 AI가 엄마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AI에게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려는 모성애 같은 걸 심어줘야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아이디어죠. 자, 그럼 좋습니다. 풍요의 시대든 퇴보의 시대든 이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럼 우리는,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미래에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예측은 이거예요. 앞으로는 노동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반대로 자본, 즉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의 가치는 폭등할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랑 AI가 일을 다 하는데 인간의 노동력이 예전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결국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 즉 자본가가 모든 부를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생존 전략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AI가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대학 학위가 예전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둘째, 카지노 자체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어떤 AI 회사가 이길지 콕 집어서 투자하는 건 도박과 같아요. 대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펀드에 투자해서 혁신이라는 게임판 전체에 베팅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측하지 말고 적응하라는 겁니다. 미래는 너무 빨리 변해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승자가 누가 되든 이익을 보는 시스템 전체를 소유하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거겠죠. AI가 당신의 직업을 뺏는 게 아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당신의 직업을 뺏을 것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미래는 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에 의해 대체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변화의 일부를 소유하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미래를 공부하는 걸 넘어서 그 미래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